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을 팔기보다는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그에 대한 절세 방안으로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졌습니다. 일단 항상 이 부동산의 흐름 놓치는 그런 흐름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알토마토 방송이 이제 24시간 부동산 채널 방송이다 보니까 항상 그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 놓치지 마시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소장님께서 경기도의 성남시 도시정비 사업이죠. 2030 성남 도시계획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성남을 왜 가지고 나왔냐, 이제 좀 의아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성남 하게 되면 서울하고 판교를 잇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에 좀 인접해 있습니다. 이제 2020 도시기본 계획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현재 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현재 지금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매년 10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5년을 딱 떼어와서 이제 타당성 검토를 이제 또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 타당성 검토 단계에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남 하게 되면 이게 가장 그 서울하고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예, 도로와 교통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를 바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청사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로써 성남시는 판교 지역을 제외한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지역의 시가와 용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5개 구역 재개발과 아파트 10개 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은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태평 3구역, 상대원 3구역, 신흥 3구역 등 총 5곳으로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은 2020년, 나머지 3곳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재건축 예정지는 한신, 선경 논골, 삼익금광 1차, 삼익상대원, 성남현대, 두산, 황송마을, 일성, 정부, 선경상대원 등 총 10개 단지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2020 정비계획에 담긴 미도까지 포함하면 성남 구시가지에서 총 11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성남시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오면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정비계획 추진 유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주택과 낡은 기반시설이 많아 향후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성남 구시가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년 10년마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착실하게 지금 현재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착실하게 좀 진행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순조롭게 좀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10년마다 계획이 수립되면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한 유형이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또 개발 밀도에 따라서 교통과 환경을 좀 측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5년마다 또 단위를 떼서요. 그 안에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타당성 검토를 또 한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타당성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2030 도시규모 계획을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수정구와 중원구 또 분당구 이 세 개 구로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2030 도시 기본 계획 안에는 수정구와 중원구 안에 이제 저 개발이 상당히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쪽 위치로 해서 중점적으로 개발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계획의 어떤 중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성남 시가 용지 26.9 평방킬로미터 여기서 이제 판교 일대에 약 한 8.9km의 평방미터를 제외를 하고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좀 되어져 있고요. 또 목표는 2030년까지 목표를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분당 지역 신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으며 타당성 추진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비 개발 방식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하나 구체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지역이든 이 정비 개발 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 기본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원주민들 기존 이제 조합원들이죠.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을 좀 받을 수 없고 주변적으로 좀 그 하향천이하는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 요번에 좀 2030 도시기본 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정비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요 내용이 뭐냐면 성남시와 LH공사가 함께 이제 시행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원주민들로 살고 계신 분들한테 개발 이익을 다 돌려드리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원주민들이 어떤 재개발을 추진을 해서 이주가 진행되게 되면 이제 LH공사에서 임대를 무료로 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 시기가 될 때까지는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무상 임대로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원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개발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성남시의 가장 큰 의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재개발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하향천이 더 나쁜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원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선지원, 성남시에서 선지원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방식이 바로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3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중원구 일대 또 수정구 일대의 어떤 개발 진행 방식이 상당히 좀 진척이 되면서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서울과의 접근성 또 판교와 연결이 되면서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또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성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고 도로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현재 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2030 도시기본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시기본 계획의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공청회가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4월 3일까지 주민공청회가 만료가 되면 시의회 의견 정치를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0의 도시기본계획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좀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성남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노후주택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이 수정구 일대라든가 이 일대를 좀 보시게 되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무려 약 한 58.9% 정도가 보이고요. 2030년 정도가 되면 노후주택 불량 건물이 약 한 75.1%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재개발에 대한 의지, 성남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분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분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무려 약 한 61.2%가 되고요. 준공 후 17년에서 22년 그 사이에 이제 공동주택 건물이 약 한 24.7%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2030년 정도 되면 약 한 85.9% 상당히 좀 크게 많이 좀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내포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의 의미로 좀 들어갔었을 때는 어떤 그 성남시의 어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또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지역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2020 도시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한 10개의 재개발 지역을 좀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점수가 안 되는 약간 50점 미만의 점수가 안 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이제 해제를 시켰고 현재 지금 5개 구역을 현재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 좀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수진 1구역과 신흥 2구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평 3구역과 상대원 3구역, 또 신흥 3구역 같은 경우는 2022년에서 2023년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진과 신흥, 태평과 상대원, 이 신흥 3구역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모란역과 신흥역, 즉 8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그 지역들에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재건축입니다. 현재 지금 10개의 재건축이 현재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한신과 성경 농골, 또 삼육금광, 삼육상대원, 또 성남 현대뿐만 아니라 10개의 재건축 단지가 진행을 하겠다는 것도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 약간 2027년에서 28년 사이에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약한 11개의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안에는 이 분당구가 지금 현재 좀 포함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지금 분당구도 현재 지금 생활권 영역을 약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좀 현재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야탑 생활권이라든가 이 서현 생활권, 또 이 순회 생활권, 구미 생활권으로 해서 약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성남은 하나의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모란역과 수진역, 신흥역과 단대오거리, 남한산성 쪽 주변으로 해서 이 수정구와 이 중원구 일대에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현재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 쪽 주변 지역에 개발 현재 해제된 지역이 뭐 그냥 그대로 있는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또 나름대로의 또
조합주택을 또 진행을 해서 또 일반 분양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현재 좀 진척에서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모란욕 쪽에서 연결되는 현재 그 제2 판교 테크노밸리의 8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 모란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단대오거리 쪽, 남원산서 쪽으로 지나가는 성남 1호선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트램이라고 하는데, 트램이라든 구역도 현재 지금 설정이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과 판교를 잇는 중부고속도로라든가 주변에 이제 외곽순환도로, 또 성남을 잇는 고속도로의 어떤 진척 사업은 현재 지금 거의 다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지금 8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좀 안후 내부로 들어가는 지하철도망 사업이 현재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철도에 대한 어떤 도로교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현재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형성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 목적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정구라든가 중앙구 이 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좀 더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성남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대학교가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한 6개 정도의 대학교가 이 수정구와 이 중원구 일대에 좀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태평 3구역 같은 경우는 그 가천의대하고 맞물려서 그 가천대와 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소위 말하면 성남시에 다니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요층,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층을 이 성남시 안에서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어떤 그 클러스터도 형성하겠다. 산학연의 어떤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것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남, 그중에서 현재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수정구와 이 중원구 일대의 어떤 그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원주민들에 대한 기대, 또 투자 목적에 대한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또 내용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30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리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 소장님께서 특별히 성남시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은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 직접 부동산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무료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의와 함께 또 1:1 상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소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2호선 분당선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저희가 고양시 덕양군 토당동에 네. 52-3번지 52-3번지요. 네. 네. 그 토지 6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능곡 6구역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저희가 요거를 능곡 6구역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알고 싶고 네. 제가 2011년 그 조합이 되기 한 달 전에 네. 저희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네. 네, 이게 혹시 조합원권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능곡 6구역, 토당동 52-3번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쪽에 대지 6평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 이 네. 궁금하시고 또 이제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조합원과의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네네. 조합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조합이 설립하기 한 달 전에 증여를. 네, 조합원 한 달 전에 증여를 하셨다. 네, 맞으시죠? 그래서, 네. 네, 조합원 지금 대표자로는 돼 있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한번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증여를 했으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네. 얘기하자면 지금 능곡 6구역이라고 하셨죠? 네네. 예, 그냥 능곡 6구역에 대해서 이쪽 주변 지역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능곡 6구역은 이쪽 주변 지역에 이제 능곡 6구역뿐만이 아니라 또 2구역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고 몇 구역은 해제가 됐지만 좀 능곡 2구역, 뭐 지금 현재 6구역, 뭐 5구역 이렇게 좀 살아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현재 좀 지도를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도를 잠깐 좀 약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능곡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여기 이제 밑에가 이제 행신역인가요? 밑에 행당역, 행신역이 위치해 있고 네. 위쪽에 또 이제 이렇게 잠시만요. 지도를 약간 좀 축약을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대곡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네. 대곡역, 그 다음에 능곡역, 그 다음에 여기 행신역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행주대교, 뭐 김포대교를 통해서는 뭐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능곡 6구역 자리가 뭐 상당히 괜찮죠.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곳이 능곡 6구역이고 요 옆에 있는 것이 이제 2구역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여기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고. 네. 현재 그 아드님한테 증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 전에 뭐 증여를 했다 아니면 조합 이후에 증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드님한테 증여를 했고 아드님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현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능곡 6구역 자체가 그 일반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죠. 이제 지금 그 조합원 세대수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을 이제 그 임대하는 그 회사에다가 이제 임대로 이제 집어넣어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뭐 그 뭐랄까요. 지금 현재 뭐 부동산의 경기 흐름이 썩 좋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대 그 AMC라고 하죠. 그 임대 회사에다가 포괄적으로 임대를 해주면서 조합원한테 조합원의 어떤 부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조합원들한테 가는 어떤 부담 자체를 좀 상당히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대 이익이 또 이제 있는 것인데 그 기대 이익을 많이 못 누린다는 것도 하나의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했었을 때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가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능곡 6구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합원 세대수가 적고 또 그 임대로 가져가는 세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 세대수한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그 가격적인 나중에 이제 현재 지금 조합시행 인가 단계에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담금에 대한 어떤 부담 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끌고 가시는 게 좀 오히려 답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준공 후에도 그 아드님 이름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유는 뭐냐면 이 능곡역과 이 대곡역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능곡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 소사 원시, 그 대곡 소사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대곡역에 있습니다. 대곡역 쪽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 도시개발 지구로 해서 크게 뭉쳐나 있고 이 대곡역 자체가 현재 뭐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지만 뭐 GTX라든가 또 앞으로 또 뭐 의정부 지선이라고 하죠. 의정부 지선이 이제 개통이 될 거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대곡역 쪽 주변 지역에 이 도시개발지구가 어떻게 변모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대곡역에 대한 수혜 지역이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육구역 쪽 지역이에요. 이 능곡역 쪽 주변 지역이거든요. 이쪽에는 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권과 어떤 그 생활권역이 좀 살아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곡역에 대한 수혜 지역이 바로 이 능곡역입니다. 또 이 능곡역 쪽 지나가는 이 대곡소사선 자체가 내년, 내후년 쪽에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신안산선과 맞물려서 이 라인 자체가 다 서해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밑에 지방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능곡 쪽 지역이 오히려 메리트가 상당히 좀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현재 지금 4구역이 현재 해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이 바로 이 2구역과 6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목재상권이라든가 또 오히려 뭐냐면 다세대 빌라 형태로 지어서 업무시설 형태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행신역 쪽 주변 지역이에요. 이 행신역 쪽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이 차량기지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량기지가 있다는 게 이게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랄까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 한강선이라든가 한강선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오히려 철도 차량 기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능곡 6구역이 진행이 되면 약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어떤 그 준공되는 시기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그 나머지 세대 약 1000세대 정도가 임대 아파트로 전환되고 조합원 세대 수가 약 한 500세대 미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 자체는 상당히 좀 클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준공 입주되는 시기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높은 가격에 올라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뭐냐면 대곡역이라든가 능곡역 자체가 철도에 대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기 GTX 네. 사람들이 GTX 호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또 뭐 그 좀 좋게 보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뉴스테이트 방직은 임대 사업하는 회사가 네. 그 나머지 거를 조합원 외의 거를 다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비례율을 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네. 아직 뭐 가격이 설정 계획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네. 오히려 이제 임대 AMC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어떤 그 부담도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가져오는 수익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끝나고 나서 좀 조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셨던 증여와 관련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능곡 6구역이 또 앞으로 조합원에게 장점도 있고 또 위치도 좋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거예요. 더 많은 사항들은 저희가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상담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번호 997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 23평을 소유 중입니다. 14년도에 3억에 구입을 했고 재건축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재건축 소식에 한 5년 전에 투자를 하고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재건축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나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이제 가져가셨다. 지금 하시게 되면 이제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좀 답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양평역 쪽 주변 지역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 양평역은 이렇게 좀 위치해 있죠. 이 신동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이 양평역과의 도보거리가 약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 지역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뭐 고등학교, 관악고등학교, 뭐 양평중학교, 양화중학교,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가 이제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관악고등학교도 있고 물레중학교도 있네요. 물레중학교도 있고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오목기역을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그 목동입니다. 목동이 이제 그 학원가하고 또 위치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살기 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신동아 아파트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신동아 아파트가 이제 요거 하나만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요 앞쪽에 요렇게 해서 이제 기계공구 상가가 위치해 있고 이게 신흥 S클래스가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S클래스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입니다. 약 한 30평형대가 한 7억 6천에서 5천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요게 약 한 40대 1의 경쟁률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신흥 S클래스가 올라가는 아파트와 앞으로 신동아 아파트가 두 동으로 해서 한 700세대 가까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주도를 할 거냐 하게 되면 바로 이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신동아 아파트가 용적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입장에서는 이 신동아 아파트가 요 단계에서 넘어가기가 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여기 넘어가기가 좀 그런데 이게 좀 살짝만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또 하나는 요 양평역 이 2호선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이제 12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아마도 이번 달 말이라든가 4월 초에 이제 관리 처분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나오는 이제 분양가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가가 있는데 이 분양가하고 현재 지금 신흥 S클래스가 일반 분양으로 해서 분양했었던 그 가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신동아 아파트는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가격대가 2014년도에 5년 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한 3억 미만에서 아마도 구입하셨을 거고 현재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5억 선을 좀 약간 뚫었거든요. 5억 선을 뚫었다는 것은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 주변 지역에 이제 13구역과 이제 14구역이 이렇게 좀 위치해 있는데 여기 주변 지역이 뭐랄까요, 그 재정비 촉진지구로 중공업 지역이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한 15년 이상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 지역이 뭐랄까요. 좀 상당히 좀 많이 낙후되어져 있죠. 이게 하나하나 이제 뜯어가면서 이제 현재 지금 재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이 현재 지금 양평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약간 과한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변 지역의 어떤 도심 재생이 같이 진행되고 한다고 한다면 신동아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점에서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 시기를 잡으시는 것보다는 향후 3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셨다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도하셔도 충분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한 3년 이후에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하게 되면 그때 매도 시기를 잡아도 아파트 가격, 이 신동 아파트의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때도 매도 시기를 잡아도 충분하다. 주변 지역이 환경 개선 효과가 빨리 진행된다고 한다면 신동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3년 사이에 더 높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향후 전망이 좋은 곳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네요. 원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좀 길게 인내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향후 가치 좋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상담을 들을 수 있고 또 강의까지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부동산 소액 투자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소장님께 직접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장소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끝난 이후에 1:1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의 시그널을 분석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방문해볼 부동산, 시흥의 택지지구 중에 한 곳이죠.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 목감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물건을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이 목감지구에 현재 건물이 다 지어져서 또 주변 아파트가 다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져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신안선 목감역에서는 약간 거리는 있지만 주변 지역이 약 한 6,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배후 세대로 꾸며져 있는 지역에 항아리 상권 형태로 해서 들어가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내면서 주의 어떤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양 면적은 약 한 167.7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약 한 95.9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30평이 약간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층수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4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 무형학원으로 꾸며져 있는 무형학원으로 임대차가 맞추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2017년도 5월달에 이제 준공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고요. 대출과 현재 지금 상태의 보증금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소액으로 상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흥시 목감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현재 미분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또 여기에 집가 상승의 4대 조건이죠. 도로, 철도, 그리고 산업단지, 시가지까지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흥시 목감지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 목감지구 하면 또 생소한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목감지구는 이 광명 역세권과 이 광명 테크노밸리, 또 매화산업단지의 어떤 뉴타운 형태로, 즉 현재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도로 자체가 이 목감 지역으로 다 지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로에 대한 어떤 호재는 다 잡혀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수원 광명고속도로, 이 서해안고속도로가 이 목감지구 내 안쪽으로 해서 다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광명역 쪽 지나가는 광명역과는 불과 약간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지금 광명 테크노밸리가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 테크노밸리의 어떤 그 직장인 수요층, 또
또 매화산업단지의 직장인 수요층의 배후 수요층으로 이 목감지구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서해선 라인에 있는 장현지구 또 능곡지구에 있는 어떤 그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직장인 수요층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주변 배후 수요가 약 한 6,000세대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6,000세대가 현재 좀 들어올 예정에 있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6,000세대가 지금 기존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 안에 이 본 물건이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의 목감 지역의 하나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크게 이제 복개천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개천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 복개천 앞쪽으로는 아파트 배후 세대, 이 복개천 위쪽으로는 일반 상업 지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상당히 좀 멀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아파트 배후 세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업 시설들이 오히려 인기를 끌 것이고 또 추후에 어떤 황금성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조남초라든가 조남중, 또 유치원, 또 원흥초등학교가 이 가까이 안쪽에 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학원가, 즉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학원가 시설로 현재 지금 전체 건물 자체가 학원가로 꾸며져 있는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목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목감 고등학교가 이 목감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의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본 매물지에서 약 한 300m 거리에 위치했는데 이게 2020년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 개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 물건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어떤 상가 건물이고 학원가로 꾸며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황금성과 어떤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의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주변에 이제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으면서 공공청사가 위치해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의 광명시청권역이라든가 테크노밸리, 매화산업단지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산업단지와 광명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앞으로 꾸준하게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황금성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가에 투자하실 때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공실 가능성일 텐데요. 우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수요도 확실한 곳 시흥시 목감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총 4층으로 구성된 상가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주변 지역에 초중고가 밀집되어져 있고 그 목감에 유일하게 목감 고등학교가 이제 2020년에 개원하게 되면 앞으로 이 상가는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구성을 보게 되면 베이커리하고 편의점, 또 식당이라든가 통신사, 또 코인 세탁실이 현재 좀 들어와서 입점을 좀 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학원, 3층 같은 경우는 수학학원이 현재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용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식당도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가지고 나온 이 물건인데요. 현재 지금 무용학원으로 맞춰져 있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초, 중, 고 또 이제 성년 또 성년자를 위한 또 이렇게 좀 그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이 주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그 고객층을 좀 거드리고 있는 무용 학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 2A 방식의 주차장으로 꾸며져 있고 또 주차장 자체가 약 한 50대 정도, 한 58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배후 세대가 차를 끌고 와서 충분히 좀 여가 생활을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꾸며져 있고 상당히 좀 아담하게 또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 현재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임대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40만 원으로 임대가 현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출은 약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어떤 보증금, 대출액을 합치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억 4천만 원, 상당히 좀 저렴한
저렴하게 실투자금을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4층에 위치한 무용으로 또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흥시 목감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투자 정보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성북구 장이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이제 그 두 번째 물건은 이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해 있는 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성북구 장이동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장이 뉴타운 또 이문 휘경 뉴타운이 양쪽으로 밀집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앞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호선 돌고 지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02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약 한 50.19평방미터, 약 한 15평, 실평수 한 15평 정도의 투룸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층 중에 3층에 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방들개 욕실 하나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성맞춤인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현재 지금 투자금 자체가 약한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약 한 1,000에서 약 한 1,5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고 주변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좀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올해 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따끈따끈한 투자 정보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성북구 장이동 하면요, 고려대, 경희대 이런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대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굵직한 개발 호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성북구 장이동의 입지와 호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애재정비 촉진지구와 이 광희 역세권 개발 사업,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가 밀집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추후에 황금성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돌고지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이 강운대 1호선 석계역과 이 상월공역과 6호선 이 라인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어떤 그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입니다. 이 장이 3구역이라든가 장이 14구역, 또 장이 6구역, 또 이쪽 주변 지역이 장이 뉴타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11개 정도 구역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5개 구역은 해제가 됐고 6개 구역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 구역이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전세 수요자들 또 이주 수요자들로 인한 어떤 매가 상승이라든가 이 전세가 상승을 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의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약 한 3,287가구가 현재 지금 잠재 수요층으로 좀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에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반경 3km 내에 약 한 5개의 대학교가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반경 3km라는 것은 이 도보권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건집 바로 앞에는 이 서울예술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또 광운대학교, 또 바로 밑에는 한국외대와 경희대가 위치해 있고 또 동덕여대가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수요층, 즉 학생들에 대한 수요층이라는 것은 월세를 받으면서 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좀 가능하다는 또 그 안에 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받았을 때는 전세에 대한 어떤 기대이익 또 주변 지역의 그 대학교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월세에 대한 상승가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에는 이 GTX 신호선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로 앞에 이 광운대역이 있는데 이게 GTX 노선 자체가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동부선 경찰서 자체가 이 고대역을 지나서 동문상거리 쪽 월계역 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위치해 있고요. 또 광운대역 쪽 주변 지역에 이 광운대 GTX C 노선이 들어가면서 이 주변 지역의 광운 역세권 개발 사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광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또 많은 또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보험 물건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물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험 물건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달에 지어진 투룸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은 대지에 좀 남향으로 좀 지어진 그런 물건이고요. 또 주차 대수도 넉넉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부 시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인테리어 자체가 상당히 모던한 스타일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또 좀 뭐랄까요, 주부들한테 선호하는 또 그 김치냉장고와 냉장고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옵션 자체가 빌트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옵션 자체가 풀 옵션으로 좀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부 그 안에 이제 주방 자체도 상당히 좀 모던하게 좀 꾸며져 있고요. 가격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2억 3,8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주변 시세의 전세가가 약 한 2억 2천만 원에 현재 전세가가 좀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임대가를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800만 원에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세를 좀 받고 싶다고 하시면 주변 지역 자체가 3천만 원에 월 약 140만 원으로 현재 좀 예상가가 좀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이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1억 3천만 원의 높은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북구 장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와 강의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 따라잡기입니다. 소액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이 되고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난 이후에는 1대1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김광섭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오픈 채팅방으로 시그널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